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연결해 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을 올렸어야 됐는데 어제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미뤄봤습니다. 제가 추위를 진짜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10월이 원래 이렇게 추웠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 뭐냐면요. 바로 좀 오래부터 있었는데도 이 고민이에요. 곧 개강이에요. 우리 대학생 세상에도 좀 계시거든요. 개강한 지 좀 한참 지났죠. 지금 시험까지 치셨다고 했는데 곧 개강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야지 다짐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나? 근데 대학생 분이지만 저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아,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번에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회사 다닐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짜투리 시간 아니면 남는 시간 주말을 잘 쓰고 싶은데 뭘 하면서 잘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 보다가 뭔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추천해드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는데 왠지 이 고민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진 않아라는 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현대인의 시간 빈곤에 관한 아이러니라고 적혀져 있죠.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형태에 관한 시간 빈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 쓰신 분이죠. 이분부터 해서 뭐 세계적 석학의 이론을 통해서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계를 넘나들며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지상주의의 개인의 삶에 잠식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딱 보시면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시간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워커홀릭은 미덕이고 번아웃은 일상인 한국.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먹고 자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시간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저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 일 저 일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고 계속해서 쉬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쉬세요라고 묻는 그런 버릇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듯. 그래서 이 고민하신 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말 열심히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게 답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정말 쉬거나 그러니까 쉰다라는 말이 되게 나빠 보이지만 여기에 나오거든요. 쉼이나 권태, 잠이라는 게 엄청 쓸모없는 게 되어버린 게 대한민국이다. 근데 그렇게 쉴 시간, 사색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내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다 읽고 이렇게 덮었어. 서점에서 봤거든요. 지금의 세상에 봤거든요. 덮고 제가 마감이 10시잖아요. 9시쯤에 갔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날따라 유독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없고 뭐 가야겠다 해서 갔어 정말. 아무튼 저의 퇴근을 1시간 앞당겨준 이 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빈곤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공감되고 너무나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한때 리틀 포레스트가 엄청 붐이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프롤로그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한편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에 내려온 20대 청춘들의 이야기다. 여주인공 혜원은 임용고시에 낙방하고 연애도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온다. 그녀의 친구 재한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퇴사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 불안한 상황에 심란해하는 회원에게 재하가 무심코 건넨 말이 있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였는데 이 대사는 특히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렇다. 우리는 회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기계적으로 바쁘게 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바쁨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말도 사실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이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지으셨어요. 한중섭 작가님이 지으셨는데 엄청 이분도 바쁘게 사셨대요. 여기 보면 바쁘게 사셨다고. 바쁘게 사셨으니까 이거 공감하고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국분이 쓰셔서 뭔가 외국 사례들보다는 한국적 바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몇 문장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딱 시작되는 게 예시가 나와요. Y라는 사람의 예시. 대부분의 현대인은 Y처럼 늘 시간에 쫓긴다. 바쁘지 않고 다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낀다. 자학적일 정도로 자신의 삶을 가속화시키며 쉬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바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만난다. 놀라운 사실은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자처하며 바쁨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이거 읽는데 자꾸 웃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말 쉬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또 쉬진 않아. 그러니까 또 제가 바쁨을 자처하고 살아요. 너무 누가 내 이야기 여기다 적어놨어. 누가 내 삶 보고 있는 거 트루먼 안 쉬워 아니야? 그래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활동이잖아요. 여기서 하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 여가의 행태는 오늘날 비워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듯하다. 여가의 본래의 형태는 뺄셈이다. 일상에서 쌓인 피로나 번뇌를 비워내고 자유로워지는 것. 때때로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며 자신을 일상에서 격리시키는 것. 하지만 현대의 여가는 덧셈의 형태다. 일상과 완전한 단절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은 여가를 다음 해야 할 일을 위한 준비 태세처럼 대한다. 우리 여행 갈 때 또 힘 얻어오자, 뭐 여행 갔다 왔을 때 또 힘내보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준비 태세를 하죠. 현대인에게 여가는 노동과 소비의 연장선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여백의 시간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가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뒤에 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을 했잖아요. 여가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특성상 여가 시간이 그렇게 생기고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 여가 시간에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하러 학원에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임에 그렇게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처럼 학원을 가고 뭔가 배워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대요. 너무 정확해. 내가 그래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공감되고 철학이란다. 논리적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엄청 공감돼요. 네. 딱 마음에 와닿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바쁨은 한때 고된 노동으로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는 하류층의 숙명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류층의 지위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다. 이게 이제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소득이 늘어나며 명품은 더 이상 예전만큼 희소 가치가 없어짐에도 바쁨은 여전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은밀하게 뽐낼 수 있는 수단이다. 바쁘다는 것은 그를 필요로 하는 수요차가 많다는 뜻이며 바쁜 사람은 희소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딱 재밌었던 게 한편 한때 광고업자들은 푸른 바다 앞 선베드에 누워 그윽하게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처럼 여가에 관한 이미지를 상류층의 기호로 이용해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고 지식 노동의 형태가 보편화된 이후 바쁨이 상류층의 기호로 둔갑하자 멋진 정장을 갖춰 입고 고급 시계를 차며 바쁘게 일하는 비즈니스맨이나 커리어 우먼이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련되고 성공한 프로페셔널이란 곧 바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중 미디어에 의해 전파되며 바쁨의 지위는 기호로 격상된다. 우리 차
차 광고 볼까요? 차 광고 보면 막 엄청 정장 멋지게 입은 사람이 바쁘게 운전해. 막 그리고 되게 예쁜 여자, 커리어 우먼 같이 생긴 예쁜 여자가 막 그 남자 그 멋진 차를 볼까 눈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여가라는 상류층의 그 즐길 수 있는 여가라는 게 선베드에 누워서 뭐 요트를 타는 그런 광고가 나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광고로 이제 내보내면서 바빠야지 그런 부를 누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하더라고. 이걸 읽으면서는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 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리고 바쁘지 않을 여력이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존 헨리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극한으로 내몰 보통의 계층, 그리고 일이 없어 비자발적으로 바쁨을 잃게 될 계층.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목격할 일과 관련된 바쁨의 양극화다. 바쁨이라는 것도 양극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와의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보통의 계층, 보통의 계층 나야.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뭐야 내 이야기잖아. 근데 정말 일이 없으면 바쁨을 잃게 되는 거죠. 너무 씁쓸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싶어도 바쁘지 못할 잉여인간들이 느낄 무력감과 턱없이 줄어들 가처분 소득 및 극심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지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 잉여인간들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 분열을 막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나오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면에서 사회적, 교육적인 문제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야 재미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봤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구절은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인지 바쁨에 치여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인지 바쁨에 치여서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라. 너무 바쁨을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며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신 분에게 바쁨에 치여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무엇이라는 꼭 뭘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보세요라는 말보다는 정말 바쁘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누구나 다름없이 또 오늘도 바쁘게 살아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세상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충분히 사색을 하시고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